네,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이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미세하게도 오늘 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큰 그림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이자 소식에 이렇게나 시장의 또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어가지고 판단이 쉽지가 또 않으신 오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와 컨택트가 다시 완벽한 역전 구도라고 좀 봐야 되는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화이자 쪽에서 상당히 좀 이제 뭐 인상적인 결과를 내놨죠. 90% 이상이 예방률이 있다라고 내놨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임상 남은 사람이 4만여 명이 넘어요. 4만 4천 명 남았기 때문에 예방률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90% 이상 나왔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 시험 단수가 많지는 않은 거죠, 지금. 예, 네, 이번에는 이제 그 100명 미만이라서. 밖에 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4만여 명까지 간다 하더라도 90%면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그래요. 고무적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잘하면은 내년 초에는 백신 승인이 기대된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고 지금 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백신 나오고 바이든이 뽑혀서 V자 경기 반등이 온다 이렇게 바로 리포트를 또 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새벽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뭐 여행도 살아나고 이제 네. 물동량도 늘어나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지금 그 유럽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네. 요게 오히려 호재로 반전될 거다. 왜냐하면은 네. 풀릴 거기 때문에 아. 풀리게 되면은 네네. 거기에서 이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나오게 될 거고 플러스해서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 네. 플러스 바이든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경기를 굉장히 끌어올릴 거고 네. 내년 2분기에는 상당히 경기가 V자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는 대선 전부터 보면은 바이든을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바이든이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네. 상당히 좀 이제 환호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이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백신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그 언택트주들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언택트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과연 언택트가 그러면은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네. 가령 백신이 이제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치료제도 면역을 나오고. 가졌어. 예. 그럼 언택트라는 문화를 안 하게 될까 생활을. 그러면 나는 네이버를 안 쓸 거고 네. 나는 그러면은 쿠팡을 안 시킬 거고 게임을 안 할 건가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이미 이제 문화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언택트의 편리함에 이미 젖어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언택트라는 것은 계속 또 아마 이제 그 우리가 언택트 문화라고 했던 부분들은 네네. 계속 이제 갈 걸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네. 단지 요번에 올라온 부분들은 좀 테마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왔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고 실적이 실제 안 나오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시세를 더 많이 주기도 그런 하고 것도 많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수혜 종목 찾기로 종목 선별로 이제 시장은 아마 진입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잦아들게 되면은 몇 가지는 확실히 좀 시세가 안 날 부분도 있어요. 안 날 쪽. 왜냐하면 진단 키트 같은 아, 경우에는 키트죠. 예, 확실히 좀 안 좋겠죠. 네. 확실히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횟수가 줄어들 테니까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원격 교육 쪽은 학교는 분명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원격 교육 쪽은 분명히 좀 소강 상태가 좀 될 것 수요가 같아요. 줄어들 것이고. 하지만 예. 무슨 그 특히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책주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이제 문화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쭉 갈 네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단순 테마냐 네. 아니면 정말 실적이 날 만한 수혜주냐 이런 네네. 부분들은 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보면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쪽에는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백신 낭보로 인해서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도 더 날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컨택트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대표적인 어떤 팬데믹의 피해 섹터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라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컨택트주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내년 1분기까지는 저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실적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예.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실적 회복주잖아요. 실적 회복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지금 이제 추가 부양책까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양쪽이 다 가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택은 워낙에 또 분위기가 최근에 좋아져가지고 더 슈팅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셨고 언택을 잘 골라야겠어요. 네, 그냥 테마 순진 실제 있는 어떤 시대 변화 흐름을 타고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제대로 된 종목인지 그거를 간별하게 내는 눈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바이드노믹스. 벌써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 또 닉네임이 붙었어요. 바이드노믹스라고. 네, 이제 예. 국내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득실이 있을 것 같고 셈법도 조금 복잡해질 것 같고 해가지고 요거 조금 섹터별로 저희 정리해서 살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기 부양책을 보통 SOC 이렇게 불렀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SOC라는 말 빼고는 또 뉴딜 이렇게 부르고요.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부르고 네. 또 이제 노믹스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옛날식으로 따지면 SOC죠. 바이든이 어디에 돈을 쓸 거냐, 쓸 것인가. 예, 재정 네. 정책을 쓰는 건데 바이든이 돈 쓰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또 수소 쪽은 바이든이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예, 그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묻어가고 우리나라는 정책도 있고 유럽이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든이 친한 그 유럽의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유럽 쪽이 이끌고 있는 쪽이 이제 수소 쪽이기 때문에 수소도 괜찮을 것 같고 전기차는 뭐 바이든이 뭐 전체적으로 50만 개의 충전소 세우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태양광 되게 되면 ESS 쪽이 또 괜찮을 테니까 2차전지 쪽은 괜찮겠고요. 네. 5G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사실 공약을 보면은 5G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더 많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더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5G도 예, 예. 사실은 바이든의 정책 수혜주입니다. 요거 좀 오해가 있네요. 5G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5G가 괜찮잖아요. 조금 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5G는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 쪽으로 옮겨 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고 ESG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좀 단어가 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ESG, E는 이제 인바이언먼트 환경이고, 네. S는 소셜 사회고, G는 거버넌스 해가지고 이제 뭐 무슨 체계 이런 건데 주식시장에다 이걸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인바이언먼트는 뭐 알겠어요, 그죠? 네, 이제 알겠어요. 환경 뭐 이런 예. 것들 뭐 신재생까지 다 합쳐져 있는 것 같고. 예. 예, 소셜하고 거버넌스가 이제 갖다 붙이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네. 예,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쪽으로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쨌든 E자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인바이어런먼트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보고 있지만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 관련주들도 다들 좀 찾아봐야 될 때다 생각이 들고 지금 왜냐하면 신재생 쪽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더 가기에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탄력은 좀 확실히 좀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런 쪽에 수자원 이용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종목들이 더 올라갈 폭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쪽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북 관련주들은 바이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좀 덜 친하잖아요. 바이든은 그동안의 대북 기조는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쪽의 모멘텀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단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대북주는 모멘텀이 한번 깨져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종목들별로는 살아날 종목들이 꽤 있어요. 안 왜냐하면은 엮여서 예. 차라리. 예, 그래서 좀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좀 생각 좀 드는데 네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압박 기조는 좀 유지를 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트럼프보다는 좀 젠틀한 방식으로 좀 할 것 같아요. 네네. 외교적인 방식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게 되면 반도체는 호재겠죠. 호재겠죠. 네, 현재까지도 네. 지금 반도체 수출에 대한 지금 이제 허가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또 스마트폰 쪽에는 약간의 악재가 됩니다. 그동안에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5G 장비까지 풀리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5G 사업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이제 호재의 시기를 좀 놓쳐버리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네.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드노믹스가 네, 우리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그건 저희가 반응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큰 틀에서 예측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슈였고요. 다음은 원화 보겠습니다. 환율 제가 보고 싶은 게요, 전문가님. 네. 위안화가 고시가 됐는데 29개월만 6.5위안으로 내려왔어요. 6.5위안이 뚫려버려가지고 완전 초강세인데요, 위안화가. 환은 오늘 저희 환시장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예. 위안화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강한데요, 위안화 강세. 오늘 이제 고시가 또 나왔죠. 네. 지금 이제 제가 그림 가져온 게 있는데 일단 미국 달러 지수 선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쭉 내려오다가 일단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네.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일단 달러가 여기서 바닥을 잡아줘야지 이제 원화 지금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바닥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네. 근데 달러가 지금 여기서 잡히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안화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위안화를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전일에는 어제는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 가지고 절상할 수 있을까? 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을까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지금 급등이 나왔지만 경기가 계속 이렇게 급등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위안화도 자기네들도 좀 수출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묶어두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달러 하락도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묶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안화보다 한 가지 더 남은 게 뭐냐면은 뭐예요? 추가 부양책이죠. 아, 네, 예, 추가 예.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위안화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달러는 네.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달러 하락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게 중요하네요. 달러 예. 약세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예, 예. 재정 부양 정책 가능성은 때문에. 있어요.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수출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요거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정말 피해 있을 거라고 봐주셨어요. 그렇게 저번에 이제 체증 수출주들. 문제들이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정부 개입이 좀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되겠고요.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예, 일단 달러가 전저점 훼손되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1,110원에서 1,140원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긍정적인데 1,110원 밑으로 빠지면은 네. 한번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 룸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예. 하단 룸이. 그런데 이제 일단 믿어볼 거는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전망들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네. 좀 믿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가는 중 이렇게 했습니다. 와, 심플하네요. 예.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지난번에도 흔들리면은 매수 이랬잖아요. 네. 저는 내년도 3월 달까지 일단 시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흔들리면 여전히 매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네, 오늘 저희 큰 그림 그려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